이번 시간은 수식어의 두 번째 부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을 하고 보어로도 쓰이죠.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부사는 더 간단해요. 개념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식을 하죠. 다만 우리 교재, 여러분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를 보면 아시겠지만 부사 내용이 어때요? 굉장히 많죠, 그죠? 부사는 아주 많은 내용을 토익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단원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듣고 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부사들을 모두 다 암기를 하도록 하십시오. 다 토익에 출제됐던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부사는 영어로 adverb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 맨 처음에 부사가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식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부사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부사 자리가 어디냐라는 걸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재에 부사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부사의 종류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할 거예요. 먼저 시간부사, 빈도부사, 접속부사, 강조부사, 그리고 마지막에 헷갈리는 혼동하기 쉬운 부사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사 자리 첫 번째, 부사가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중 형용사를 수식하면 기본적인 위치는 어디다? 수식받는 말의 앞에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부사가 아주 다양한 것들을 수식할 수 있지만 부사의 기본적인 위치는 어디? 수식받는 말의 앞에. 자, 예문 볼게요. These samples are completely free. 이 샘플들은 완전히 무료다. 자, 다음에 부사가 다른 부사를 수식할 때도 수식받는 부사의 앞에 옵니다. 예문. Compared to the others, the machine works very efficiently. 다른 것들, 나머지죠. 나머지 것들과 비교해 보면 이 기계는 매우 효율적으로, 부사를 앞에서 꾸며주죠. 작동한다. 자, 다음에 자동사의 경우, 이건 여러분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영어의 동사는 크게 자동사랑 타동사가 있죠. 토익에 등장하는 동사는 대부분 타동사입니다만 부사가 거의 예외적으로 자동사를 수식할 때는 자동사 뒤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어떻게 기억하면 좋으냐면 영어의 문장은 맨 처음에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죠. 자동사의 경우는 주어하고 동사 나오면 문장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수식어가 어디? 자연스럽게 그 뒤에 붙는다. 그렇다고 자동사가 있을 때 부사가 항상 뒤에서 앞으로만 꾸며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자동사를 부사가 앞에서 꾸며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때에 따라 그냥 일반적으로 대부분 자동사는 부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자동사를 수식해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얘가 지금까지 봤던 위치하고 좀 다르죠. He appeared suddenly from the darkness. 그는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났다. 어떻게 썼어요? 주어 동사, 자동사니까 부사가 뒤에서 앞으로 수식했죠. 자, 다음 네 번째. 이번에는 타동사예요. 타동사를 부사가 수식할 때는 기본적으로 수식받는 말의 앞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문장 끝에요. 이렇게 부사가 수식어로 붙어서 앞에 있는 타동사를 수식하기도 해요. 자, 한번 볼게요. The spokesperson officially announced that the president will resign soon. 자, resign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임하다죠.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무엇을? 대디아를. 프레지던트는 톡에서 대통령이 아니라 대표죠. 사장. 대표가 곧 사임할 거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자,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자, 타동사는 대부분 부사가 수식받는 것들, 수식받는 요소의 앞에서 수식하는 것과 같은 위치에 쓰이고요. 자, 아니면 이런 경우, He informed the shareholders of the president's resignation yesterday. 이렇게 문장 마지막에 붙어서 shareholders는 주주죠. 그는 주주들에게 대표의 사임을 어제 알렸다. Inform A of B. A에게 B를 알리다라는 뜻이죠.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비동사와 ing 사이에 부사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진행형의 경우 비동사 ing가 뭐뭐 하고 있다, 하고 있었다라는 뜻인데요. 이때 중요한 의미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BING에서. 그렇죠. B가 중요해요, ing가 중요해요? 그렇죠? ing에 중요한 뜻이 있으니까 이 ing를 수식하기 위해서 그 앞에 위치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잘 아시겠죠? 예문 볼게요. The man is still delivering the vegetables. 그 남자는 아직도 채소를 배달하고 있다. 이렇게 부사가 ing를 수식해 주는 겁니다. 둘 사이에 들어갔다 생각하지 말고 수식 받는 말에 앞에 부사가 위치한다. 자, 이런 형태들이 많아요. 우리 진행형 봤으면 뭐도 있어요? 수동태도 있죠. 수동태는
be pp죠. 이때도 pp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부사의 위치는 pp 앞에. 자, M은 The presentation on the new study results is well prepared. 새로운 연구 결과에 관한 발표는 잘 준비되었다. 역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pp를 수식하기 위해 부사가 그 앞에 옵니다. 자, 이런 구조가 또 have pp 현재 완료에도 중요한 의미는 pp가 가지고 있죠. 그러면 부사가 pp를 바로 앞에서 꾸며줍니다. have 부사 pp의 구조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음은 I have never been in the US. 나는 미국에 결코 있어 본 적이 없다, 결코 가본 적이 없다라는 표현. 그 다음에는 조동사 더하기 동사 원형에서 물론 조동사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훨씬 더 핵심적인 중요한 뜻은 동사 원형에 있죠. 그래서 부사 어디 위치해요? 동사 원형 앞에. 다음에 한번 볼게요. You can easily finish the report by tonight. 당신은 오늘 밤까지 그 보고서를 쉽게 끝마칠 수 있다. 자, 다음에 투부정사는 to 더하기 동사 원형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부사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to 더하기 동사 원형의 구조에서 이 동사 원형이 자동사의 동사 원형이면 아까 부사가 뒤에서 주로 수식한다고 그랬죠. to 더하기 동사 원형에서 동사 원형이 타동사의 동사 원형이면 원래 부사가 그 앞에 위치하니까 이런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예문 볼게요. We reserve a right to freely express our thoughts.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express라고 하는 게 타동사니까 타동사는 부사가 그 앞에서 수식하면 되고요. 다음에 in order for an object to move faster, one has to reduce the air resistance. air resistance는 공기 저항이죠. 자, in order for, 자,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 이렇게 되죠. 무엇이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 사물이 더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일반인 주어 해석하지 않아요. 공기 저항을 줄여야 한다. 자, 이렇게 된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부사의 종류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시간부사. 여기 작은 글씨로 나와 있지만 already, yet, still 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부사들이에요. 먼저 already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뭐라고요? 다 알죠? 이미 벌써란 뜻인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 긍정문에 사용된다. 물론 already가 의문문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토익 문제에도 나옵니다만 대부분 already는 긍정문에 사용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예문 하나 살펴볼게요. My team has already completed the project given by the marketing manager. 우리 팀은 마케팅 매니저에 의해 부여받은 프로젝트를 이미 완료했다. 자, 긍정문 평서문이죠. 자, 이때 already 이미 벌써. 그 다음에 yet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yet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yet이 무슨 뜻이에요? yet이 아직이라는 뜻 다 알고 있는데 그 뜻만 알면 안 돼요. yet이 의문문이나 조건문에 사용되면 이미 벌써란 뜻으로 already와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익숙한 부정문해가 아직이라고 해석이 되죠. 자, 예문 볼게요. Have you read the new magazine yet? 당신은 벌써 새로운 잡지를 읽었습니까? 이렇게 해석해야지. 아직 읽었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에 I haven't finished reading the magazine yet. 나는 아직 그 잡지를 읽는 것을 끝마치지 못했다. finish 뒤에 목적어 동명사 ing. 자, 다음에는 still 남았잖아요. still은 뭐 긍정문, 부정문, 평서문, 뭐 조건문, 의문문 다 사용되는데 뜻이 아직도 여전히 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still이 갖고 있는 의미 속에는 역적, 즉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으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의미로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라는 의미로 반대 개념을 담을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부사 어휘 문제 풀 때 여러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 예문 보시면 알아요.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거야. 나는 너 믿어. 근데 상대방이 나는 그래도 아직 너 못 믿겠어. 이럴 때 쓰는 말이 I still don't have faith in you. 이런 말입니다. 나는 너에게 신념, 믿음이 아직도 없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좀 특이한 거 하나 있지 않아요? 보통 부사의 위치는 don't, not보다는 뒤에 옵니다. not always, not yet 이런 식으로. 하지만 still이라고 하는 이 부사는 not보다 앞에 온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still not 이렇게 still don't 씁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시간부사에서 어고하고 원스예요. 어고 원스. 아주 쉬운 거죠. 어고는 뭐뭐 전에라는 뜻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이게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 어떻게 쓰여요? 그렇죠. 시간 표현과 함께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10 years ago 이렇게 10년 전에 시간 표현 더하기 어고. 당연히 시제는 과거 시제랑 사용이 되겠죠. There existed a train station around here. 이 근처에 기차역이 존재했다,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once도 쉽죠. once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뜻 한 번 말고 토익에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데 부사로서 시간부사. 한 번은 한 번인데 예전에 한 번은 이라는 의미로 한때 이렇게 해석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동화책에. Once upon a time. 네, 들어본 적 있어요? 옛날 옛적에 그럴 때 영어 동화에. 자, once는 한때예요. 한때 뜻이 시간부사면. 그럼 당연히 한때 뭐뭐 했었다라는 식으로 과거 시제와 함께 사용되겠죠. He was once a chemistry professor at Yale University. 그는 한때 예일 대학교의 화학 교수였다. 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부사 어구하고 원스 간단하게 정리했죠. 다음은 빈도부사입니다. 여러분, 빈도가 무슨 뜻이에요? 빈도 무슨 뜻이죠? 빈도. 횟수? 예, 예, 그렇게도 많이 생각하는데 굉장히 간단한 개념입니다. 빈도니까 빈번한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빈도, 빈번한 정도.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 이게 정확한 개념인데 빈도부사는 일단 그 위치를 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조동사나 비동사가 있을 때 빈도부사의 위치는 그 뒤, 그리고 일반 동사는 그 앞에 옵니다. 자, 위치. 중학교 때 시험 많이 나왔죠. 어떻게 외워요? 제가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해놨죠? 조동사하고 비동사는 빈도부사가 그 뒤에 오니까 어떻게 외워요? 조비뒤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조비뒤. 그다음에 일반 동사는 앞이니까 일동 앞으로 이렇게 조비뒤 일동 앞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예문 볼게요. I will always love you till death do us apart. 나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자, 이 till death do us apart는 보통 혼인서약학원 할 때 있죠. 사랑을 맹세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말에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자, 여기 조동사 will 뒤에 빈도부사 always가 들어갔는데 여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우리 앞에서 시제 시간에 always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쓰인다고 그랬어요? 어떤 시제? 현재 시제 보통 나오죠. 빈도부사 현재 시제 이렇게 배웠는데 always라고 하는 이 부사 자체가 의미상 뭐뭐 현재 항상 뭐뭐 한다 이렇게도 쓰이지만 항상 뭐뭐 할 것이다 또는 항상 뭐뭐 해 왔다라는 식으로 미래나 현재 완료 시제랑도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다음은 I usually get up around 6 o'clock and go jogging. 나는 주로 6시경에 일어나서 조깅하러 간다. 이거는 일반적인 사실 빈도부사 현재 시제인데요. 자, 여기 위치 잘 보세요. 일반 동사죠. get. 일반 동사 앞에 부사. 그죠? 자, 다음에는 빈도부사의 종류를 쭉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100% 빈도를 나타내는 항상 뭐예요? 항상? 그렇죠. always. 그 다음에 85% 정도를 가리키는 주로라는 표현이 뭐냐면 usually예요. usually. 자, 다음에 세 번째 75% 정도의 빈도를 갖는 종종, 자주라고 하는 게 often 또는 frequently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절반, 반반. 때때로라고 하는 거? 그렇죠. 잘했어요. sometimes. 자, 다음에 이제는 거의 뭐뭐 않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5에서 20% 정도가 긍정인 거의 뭐뭐 않다라는 표현이 총 5개가 있습니다. hardly, scarcely, rarely, barely, seldom. 자, 이렇게 암기하세요. hardly, scarcely는 함께 사용되는 이 두 부사만의 구문이 있어요. hardly before now when, scarcely before now when. 같이 외우시고 형태가 비슷한 rarely, barely. 마지막에 seldom. 이렇게요. hardly, scarcely, rarely, barely. 참도, 먹도 말고 seldom. 미안합니다. 예. 자, 우스갯소리 한번 해봤어요? 자, 꼭 외우시고 얘네는 5에서 20%가 긍정이니까 나머지 80에서 95%는 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준부정어라고도 합니다. 거의 부정의 뜻이다라고 해서. 자, 마지막 0%, 0% 뭐예요? 그렇죠. 결코 않다, never입니다.
자, 이렇게 빈도부사 알아봤는데 좀 전에 공부했던 이 준부정어 있잖아요. 거의 뭐뭐 않다라는 표현들이 또 특히 어떻게 사용되는지 특징 알아볼게요. 준부정어는 이거예요. hardly, scarcely, rarely, barely, seldom인데 거의 뭐뭐 않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80에서 95%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 부정을 나타내는 not 또는 never 등과 함께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 예문 보시면 뭐가 맞을까 둘 중에 I can 또는 can't hardly understand what you are talking now. 나는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을 거의 이해할 수가 없다지만 can't 그러면 안 돼요. hardly 자체가 부정의 뜻이니까 정답 can이 맞겠죠. 자, 다음에 이 준부정어 중에 특이하게 상황에 따라서 긍정의 의미를 갖는 부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barely예요. barely가 상황에 따라 가까스로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 있는데 예문 볼게요. 상황에 따라서 I barely avoided the car accident during the rush hour. 나는 러시아워 동안에 자동차 사고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가까스로 피했다 이렇게 쓰일 때가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자, 다음은 접속부사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 정리할게요, 여러분. 접속부사라고 할 때 이 접속부사는 과연 접속사의 기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접속부사는 접속사의 기능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없다? 잘하네. 접속부사는요, 지금 우리가 부사의 종류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냥 부사의 종류 중에 하나일 뿐 접속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름이 접속부사냐면 이 부사의 문법 용어 이름을 지을 때 영어 학자들이 접속이란 말을 문장을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지은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의 의미를 연결한다 해서 접속부사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부사의 기능이 절대로 없습니다. 접속부사는 그냥 부사다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죠? 의미를 자연스럽게 연결할 때 사용하는 부사다. 그러면 두 문장을 연결을 못하니까 이런 구조로 쓰여요. 앞에 문장이 하나 나와 있고 뒤에 문장이 있는데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여기 중간에 있죠. 그때 뒷 문장 앞에 의미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려고 여기 접속부사를 하나 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는 동사한다, and 그리고 therefore 그러므로 다른 주어는 동사한다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죠. 아니면 이렇게 선생님 여기 뭐예요 이거? 그냥 접속부사가 연결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가리킨 이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건 문법적으로 등위 접속사의 기능을 합니다. 지금 두 문장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세미콜론으로 연결되어 있고 역시 뒷문장 앞에 의미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접속부사를 하나 더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이렇게 마침표 연결된 게 아니라 그냥 별개의 문장으로 따로따로 두 문장을 이어서 쓸 때 뒤에 있는 문장 앞에 의미상 접속부사를 써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대표적인 접속부사가 however입니다. however. 그러나 however는 두 문장을 연결하지 못해요. 부사니까. 그러나 라는 뜻일 때 아시겠죠? 물론 복합관계 부사라는 아무리 뭐뭐라 하더라도 라는 however도 있는데 그건 다른 얘기예요. 지금 무엇에 대한? 접속부사는 두 문장을 연결할 수가 없다 배웠죠. 예문 하나 볼게요. I studied very hard and therefore I won a full scholarship at school. 나는 매우 열심히 공부했다. and 두 문장 연결되어 있죠. therefore 접속부사. 그러므로 나는 학교에서 전액장학금 받았다. 전장 받았다 이거죠. 자, 다음에 강조부사입니다. 자, 토익에는 강조하는 강조부사가 여러 개 있는데 먼저 so하고 very부터 알아볼게요. so하고 very의 차이는 뭐냐면 so는 so that 구문이라는 게 있고 very는 very that 구문이라는 게 사용될 수가 없죠. 일단 그런 특징 알아볼 텐데 so that 구문이라고 하는 거는 잘 들으세요. 잘 들어요. 이 so는 품사가 부사기 때문에 그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서 이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을 해요. 뜻이 이때 매우 뭐뭐 해서 몇 절 주어 동사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예문을 보면 This lumber is so strong that I can build a house with it. 이 lumber, 목재예요. 나무. 이 목재는 매우 튼튼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쓰이는 문장인데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표현이 so that만 토익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죠. such that.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such는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뒤에 명사가 있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 명사 앞에 다른 형용사가 있는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뒤에 명사가 있다면 so는 쓸 수가 없고 such 명사, 대주어 동사 의미는 비슷합니다.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 예문 볼까요? Paris is such a popular destination that hotel rooms can be hard to get. 파리는 매우 인기 있는 여행 목적지, 행선지여서 호텔 객실들이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가능이 아니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so는 뒤에 뭐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요. 왜? so가 부사니까. such는 뒤에 뭐가 나요? 반드시 명사가 있을 때. 왜? such는 형용사니까. 이렇게 씁니다. 하지만 very는 very that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하나 기억할 게 very가 매우라는 뜻인데 원급, 비교급, 최상급 중에 very는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만 수식해요. 비교급, 강조부사는 따로 있죠. much more, even more, far more, still more, a lot more 이렇게 much, even, far, still, a lot 같은 게 있어요. 자, 여기 하면 The atmosphere of this restaurant i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others. atmosphere가 원래는 대기란 뜻이죠. 공기 중에 대기. 여기서는 분위기. 이 식당의 분위기는 매우 다르다. 뭐랑? be different from이죠. 여기 that을 왜 썼어요, 여러분? others는 나머지 전부예요? 다른 일부예요? 앞에서 배웠죠? 다른 일부. 다른 식당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other restaurants. 다른 식당들의 that이 가리키는 것. 앞에 있는 이 명사. 단수명사, 불가산명사는 that을 쓰고 복수명사를 가리킬 때는 those를 쓴다. that of, those of. 기억나세요? 대명사 복습하세요. 다른 식당들의 그것, 즉 분위기와 매우 다르다. 이런 문장입니다. 자, 다음에는 강조부사로서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이런 거 있죠, 여러분. enough to 용법, to to 용법 들어봤죠, 그죠? enough to to. 그렇지, 다 들어봤죠? 자, enough하고 to가 강조부사인데 주의할 게 이 enough의 용법을 조금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enough는 품사가 형용사로 충분한 가능하고요. 두 번째 부사로 충분하게 충분히가 되는데 enough가 형용사일 때는 명사를 앞에서 꾸며줍니다. enough money, enough time 이런 식으로. 이것을 여러분 enough는 형용사면 명사를 앞에서 꾸며준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얘들을 기억하세요. enough time, enough money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럼 당연히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 하기에 충분한 명사다니까 뭐뭐 할 정도로 충분히 명사다 이렇게 의역해요. 자, 예문 He didn't have enough money to buy a latest smartphone. 그러면 그는 최신 스마트폰을 살 정도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자, 그 다음에 enough가 충분하게일 때는 형용사나 부사를 뒤에서 앞으로 수식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enough가 충분하게면 형용사 부사를 뒤에서 꾸며줘 이렇게 외우면 힘드니까 예를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good enough, large enough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의미는 똑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The exhibition hall is big enough to hold up to 500 visitors. 그 전시홀은 500명까지의 관람객을 수용할 정도로 충분히 크다. 이렇게 충분히 크다라고 할 때 big enough 이런 형식으로 씁니다. 잘 아시겠죠? 자, 여기 하나 여러분 추가 설명드릴게요. 이것을 보면 up to라고 하는 게 전치사처럼 보이지만 숫자 앞에 나와 있는 이 up to는 부사예요. 모든 명사 앞에 있는 숫자는 다 형용사고요. 부사, 형용사, 명사. 명사 구조, 타동사 홀드의 목적어 가능하죠. 자, 이런 것이 뭐 about이나 over 숫자 앞에 있을 때 부사가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자, 다음은 투투용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뜻인데 이게 의역이 된 거죠. 원래 해석은 이렇습니다. Tom was too lazy to support his family. support는 부양하다. 탐은 그의 가족을 부양하기에 너무 게을렀다. 그의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너무 게을렀다니까 너무 게을러서 부양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데 지금 선생님이 처음에 했던 해석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6번째 형용사 수식이라는 용법이에요. 뭐뭐 하기에 이렇게 해석될 때 이게 원래 기본 뜻입니다. enough도 마찬가지예요. 뭐뭐 하기에 충분한 돈을 이렇게. 자, 그러면
맨 마지막 이제 혼동하기 쉬운 부사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동하기 쉬운 부사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hard가 있어요. hard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어려운, 단단한, 열심히 이런 뜻인데 hard의 부사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부사는 보통 ly가 붙는 건 다 알고 계시죠? hard의 부사는 hardly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hard의 부사는 hard입니다. hard가 형용사로 어려운, 단단한, hard가 부사로 힘들게, 열심히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hard에 ly가 붙은 hardly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이 hardly는 hard의 부사가 아니라 뭐예요? 아까 우리 공부했던 준부정어, 거의 뭐뭐 않다라는 전혀 다른 의미의 부사입니다. 이런 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예문 볼게요. 예문 좀 많으니까 제가 해석만 하겠습니다. 그 프린터는 그 위에 단단한 플라스틱 덮개와 함께 나온다. 덮개를 가지고 나온다. 여기는 단단한 플라스틱 커버 이렇게 꾸몄죠. 다음에 그들은 함께 매우 열심히 일했다. 위에는 형용사 단단한, 아래는 부사 열심히. 자, 형태가 같아요. 자, 이런 예문은 그녀가 방금 샀던 카메라를 사용하는 법을 거의 이해할 수가 없다. 자, 한번 봤던 준부정어죠. 거의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not과 함께 쓰면 안 돼요. can't hardly가 아니라 can hardly 기억하시죠? 자, 다음에는 얘를 close라고 발음하면 동사로 닿다입니다. 그죠? 근데 얘를 close라고 발음하면 형용사가 가능해요. 형용사면 close가 가까운 이런 뜻이고, 그러면 close라는 형용사의 부사 형태가 있겠죠. close의 부사는 뭘까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위에서 저 관계를 보고 대답을 잘 하겠죠. close의 부사가 뭐예요? 그렇지. 눈치 되게 빠르네. close예요, 그죠? close가 형용사로 가까운, close가 부사 가깝게입니다. 자, 예문을 볼게요. 그 다음에 closely가 있어. closely. close에 ly가 붙어서 close의 부사인 것 같지만 closely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도 되게 많이 나와요. 다른 뜻. 면밀히, 자세히, 세밀히 이런 뜻이에요. 자, 예문 볼게요. 제이슨은 나의 친한 친구다. 가까운 친구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친한 친구. 자, 여러분. 너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야? 라고 할 때 우리 베프란 말을 많이 쓰죠. 베프. 베스트 프렌드야. 정말 가장 친한 친구는 베스트 프렌드 베프고요. 그냥 친한 친구 있죠? 가까운 친구는 클로스 프렌드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클프라는 표현을 쓰세요. 클프. 예. 그 다음에 그 호텔은 42번가 버스 정류장에, 자, 부사입니다. 가깝게 위치되어 있다. 여기는 형용사 가까운, 여기는 부사 가깝게. 그 다음에 please examine. 자, 이때 examine은 주의할 점. 시험보다가 아니고요. 살펴보다, 검토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 기억하세요.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면밀히 검토하세요. 이런 말입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late입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late가 형용사로 늦은, 늦게가 그럼 뭐예요? 그렇죠. late입니다. late와 관계가 헷갈리는 lately라는 단어가 있는데 lately는 무슨 뜻이죠? lately 여기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잘 생각 안 나요? 그치? 최근에. 동의어는 recently. 최근에라는 뜻입니다. 앞에 우리 시제 시간에 공부했던 거 복습할까요? recently나 lately가 나오면 그 문장의 시제는 보통 뭐가 돼요? 토익에서 과거나 현재 완료. 자, 이 복습 잘 기억하세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케이트는 늦은 것에 대해서 사과했다. 자, 여기 비동사에 준동사, 동명사인 being이 있는데 이 형식 동사 뒤에 late는 형용사 보어입니다. 그죠? 예, 형용사예요. 늦은. 자, 다음에는 그 버스는 5번가의 도로 공사 때문에 늦게 도착했다. 그때는 뭐예요? 늦게니까 부사죠. 그녀는 무게를 잃다란 말은 살을 빼다예요. 살을 더 뺄 방법을 최근에 발견했다 입니다. 최근에. 자, 여기 lately가 뭐랑 썼어요? 현재 완료랑 쓰였죠. 자, 다음에는 near는 원래 무슨 뜻이죠, 여러분? 그치? near 가깝게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near는 형용사로 쓰이면 가까운이고요. 부사로 쓰이면 가깝게입니다. 형용사와 부사가 더 돼요.
near는 뭐도 돼요? 전치사, 가까이 해도 되죠. near의 부사처럼 보이는 near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다 아는 것처럼 그죠? 거의란 뜻이에요. 거의. 자, 예문 볼게요. 모퉁이에 있는 편의점은 my place,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깝다. 형용사의 최상급 비동사 뒤에 보어입니다. 우리는 데드라인,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 어떻게 다가와요? 가깝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오다니까.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가깝게라는 부사입니다. 가까이. 다음에. 자, 이 take 다음에 시간 나오고 투부정사가 쓰이면 투부정사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take, 걸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전체 해석이 dormitory는 기숙사니까 그 기숙사를 짓는데 거의 2년이 걸렸다. nearly 부사로 거의. 자, 이제 몇 개 더 남았습니다. 다음은 short예요. short는 잘 아시는 것처럼 형용사로 짧은, 부사로 짧게. 네. short의 부사가 short예요. 같은 관계니까. 그 다음에 shortly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는 무슨 뜻이냐면 곧이라는 뜻이에요. 곧. 우리 시제 시간에 soon이나 shortly가 나오면 무슨 시제랑 쓴다 그랬어요? 그렇죠. 곧이니까 미래 시제랑 사용한다라고 배웠죠. 예문 볼게요. 그녀는 그녀 자신만의 짧은 이야기로 유명하다. short story라고 하는 거는 단편 소설을 말하는 겁니다. 기본 의미 짧은 형용사 뒤에 명사. 그는 자 come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쓸 돈이 여기 부족해요. 부족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부사 short. 그 세미나가 곧 시작될 것이다. 자, shortly 뭐랑 썼어요? 어떤 시제? 미래 시제. 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high가 높은 아시죠? high의 부사는 그러면 당연히 high 높게. highly는요. 이게 highly도 아주 많이 나오죠. highly는 눈에 보이는 높게가 아니고요. 정도를 나타내서 매우 대단히 이렇게 쓰입니다. 자, 예문. 그 기차는 문제없이 높은 속도로 운행된다. 여행한다 하지 말고. 기차가 여행하면 기차가 무슨 토마스예요. 그죠? 여행한다 하지 마시고 운행된다, 이동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 Birds are flying high enough to avoid the buildings. 새들이 그 건물들을 피할 정도로 충분히 높게 날고 있다. 이제 높게죠, 높게. 눈에 보이는 높게는 high를 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높게 이렇게 highly 쓰죠. She was highly praised by her homeroom teacher. 그녀는 그녀의 담임 선생님에 의해 매우 칭찬받았다. 크게 칭찬받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most는 형용사로 대부분의 잘 아시죠? 근데 부사로 가장, 매우 이런 뜻이 있고 most와 의미가 조금 유사하긴 해요. most의 부사일 것도 같은데 mostly라는 단어가 있고 얘가 또 이게 주로, 대체로라는 부사로 쓰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나는 이 사이언스 픽션 무비스는 SF 영화죠. 공상과학 영화를 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spend, 시간, ing 표현이죠. 다음 문장. 그녀가 raise는 기르다, 재배하다. 그녀가 기르는 모든 꽃들 중에서 장미를 가장 부사, 사랑한다. 마지막. 그는 그의 실험실, 그 연구실에서 시험 결과를 주로 분석한다. 부사로 뭐요? 주로. 자, 부사의 내용이 굉장히 많았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부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수고하셨어요.